후배 아모림이 얼마 전에 맨체스터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맨유 감독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번에 맨유 클럽 자체 채널 맨유TV를 통해서 첫 인터뷰를 가졌는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마침 A매치 주간이기도 하고 이 인터뷰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서 앞으로 아모림이 맨유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 첫 번째는 전술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모림 선임 링크가 나고서부터 가장 주목받았던 포인트이기도 한데 아모림 같은 경우는 명확한 전술 시스템 3-4-3 혹은 3-4-1이라 부르는 포메이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지금의 맨유 스쿼드로 100% 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러 분석들이나 예측들이 많았잖아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자면 아모림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3-4-3이라든지 4-3-3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 우리는 첫날부터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플레이하는 방식, 압박하는 방법, 이런 것보다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게임을 준비할 것이지만 우선은 게임 모델에 많은 초점을 둘 것이다. 모든 디테일에 100% 집중할 수는 없다. 선수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하나만 얘기하자면 나의 메인 목표는 정체성이다. 저는 이 말이 꽤 인상적이었는데 아모림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백스리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전술 색채를 입히는데 급하게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모림이 스포르팅에서 활용했던 3-4-3, 3-4-1은 기존 테나의 백포 4-2-3-1을 활용했던 맨유의 시스템과는 확실히 다른 체제고 그 안에서 추구했던 세부 전술도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양쪽 풀백 중 하나가 제한적으로 올라갔던 테나의 시스템과는 달리 양쪽 윙백이 모두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부분이라든지 측면에서 안으로 좁히는 윙포워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프스페이스에 위치하는 앞쪽의 공격수라든지 선수에게 요구하는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분명 바꿔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은 단기간에 바꾸는 게 쉽지 않고 아모림의 표현처럼 급하게 바꾸려다 보면 선수단 전체에 혼란을 줄 수도 있죠. 일단 아모림은 급하게 전술 시스템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움직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3-4-3으로 정착하겠지만 이날 인터뷰 내용대로라면 엄청 급하게 입히지는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맨유 자원들로도 100% 완전히 피타기는 아니겠지만 아모림이 스포르팅에서 썼던 그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구현 가능할 거예요. 후방에 발밑 좋은 골키퍼를 두고 그 앞에 빌드업 능력, 상황 판단과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되는 백스리, 양쪽 넓게 벌려서 수비 시엔 아래로 내려와 백파이브를, 공격 시엔 높이 전진해 윙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양쪽 윙백, 중원에 수비적인 미드필더 하나와 공격적인 미드필더, 앞쪽에서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는 전방 자원 툴, 최전방에서 넓게 움직이면서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파고드는 스트라이커. 진짜 간단하게 아모림의 전술을 정리하면 이건데 일단 맨유 센터백들이야 부상만 없다는 전제하에 숫자가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편이고 수비적인 미드필더는 카세미르와 우가르테가, 공격적인 미드필더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코비 마이노. 양쪽 윙백 자리의 뎁스는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일단은 달로와 마즈라위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말라시아가 무려 535일 만에 부상에서 복귀해 맨유 21세 이하 팀에서 경기를 소화하기 시작했죠. 향후 루크쇼도 돌아온다면 윙백 자리의 뎁스 문제는 조금씩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 안되면 원래 윙어였던 선수들을 이 자리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호일룬이 우선적으로 기용될 것 같고 여기에 저는 이 자리에 레시포드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하프스페이스에 있는 다른 두 공격수는 가르나초나 아마드 디알로 혹은 다른 미드필더 자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모림의 말은 본인이 장기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든 지금 당장은 전술적으로 그렇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모림의 다른 답변이에요. 첫 게임 입스위치전이 곧 올 텐데 이 경기에서 팬들이 맨유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말하기가 어렵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싶지만 나는 솔직하다. 여러분은 아이디어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포지셔닝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에 대한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첫 경기 전에 2번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리그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얘기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아이디어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시즌 중도에 부임한 케이스인 만큼 첫 경기에서부터 엄청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것보단 본인의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들은 이런데 우리가 그 다음 살펴볼 인터뷰 내용은 팀의 어린 선수 활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아모림이 장기적인 시선으로 답변을 하니까 코비 마이노, 아마드 디알로, 가르나초, 호일룬, 레니 요로 등 팀에 있는 어린 자원들의 활용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데 이에 대한 아모림의 대답이 꽤 흥미롭습니다. 나는 우리가 젊은 팀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다. 또 그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첫날부터 두려움 없이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뛰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내 머릿속에 있지 않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아이디어와 함께 첫날부터 시작할 것이다. 어린 선수들의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한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맨유라는 팀이 지금 활용할 만한 어린 자원들이 많은 팀이죠. 테나 체제에서 벌써부터 주전으로 자리 잡은 마이누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 좋은 득점 행진을 기록한 바 있는 호일룬, 기복이나 결정력에 대한 얘기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시즌 팀 내 리그 득점 1위를 기록 중인 가르나초, 큰 기대를 품고 영입된 어린 수비수 레니오로, 교체로 투입됐을 때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던 아마드까지 이들이 모두 19세에서 22세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재능 있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에 투입했을 때 플레이에 불안 요소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 이런 어린 선수들의 활용에 대한 질문을 듣고 아무림은 적극적으로 그것도 첫날부터 그들을 기용할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특히 이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좀 편한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든가 하는 사정은 내 알 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의 인터뷰를 들을 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말로도 보입니다. 너희가 재능 있는 선수라는 건 알겠다.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알겠다. 하지만 나의 계획 안에 들어오기 위해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너희의 플레이를 나에게 증명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사실 아모림의 이 스탠스는 테나의 재계약과 경질이라는 수순을 밟았던 맨유 운영진 입장에선 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부분인데 이네오스가 맨유 운영권을 획득하고 나서 테나를 한 번 더 믿었다가 그 실수를 다시 돌이키면서 경질했잖아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래클리프 경이나 보드진들은 아무리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끌어간다고 해도 아모림에게 가능한 한 빠른 성과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맨유가 감독들에게 있어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닌 거예요. 퍼거슨경 은퇴 이후 여러 감독들에게 팀을 맡겼다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 몇 년 전엔 한 감독을 믿고 그에게 시간을 오래 줘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받았던 게 테나우였어요. 실제로 테나우는 지난 시즌 좋지 않은 경기력과 성과를 보여줬음에도 FA컵 우승 이후에 보드진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자기의 미래를 어느 정도 보장받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드진의 그 선택의 결과는 이번 시즌의 성적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맨유 감독 자리는 물론 장기적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긴 하지만 바로 직전 테나를 믿었다가 피를 본 맨유 보드진 입장에선 그렇다고 마냥 감독을 무제한으로 믿어주면서 시간을 줄 수도 없는 진짜 어려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모림도 아마 운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이런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런 발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날 아모림의 인터뷰에서 유독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있는데 The First Day, 첫날부터라는 말이 계속해서 쓰였습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움직여야 한다. 첫날부터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 첫날부터 증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첫날부터 뭔가를 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아까 전술에 대해선 천천히 움직이겠다는 말과는 완전히 반대죠. 정리하자면 전술적인 측면에선 시간을 가지고 급하지 않게 자신의 컬러를 팀에 녹이겠다. 반면 팀의 순위, 성적에 대해선 최대한 빠르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지금 맨유 보드진들이 원하는 말들이에요. 물론 아모림 입장에선 지금 다가오는 경기들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첫 경기는 승격팀이 입스위치지만 12월부터는 아스날, 맨시티, 토트넘과의 경기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지금 리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누누의 노팅엄도 상당히 어려운 상대죠. 새 감독이 온 건 좋은 일이지만 만약 12월의 경기들에서 지나치게 많은 패배를 기록할 경우 팀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참 아모림이 어려운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파니스텔로의 임시감독이 좋은 성과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전 테나가 만들어 놓고 간 리그 순위, 시즌 중도에 부임했다는 페널티, 자신에게 빠른 성과를 바라는 시선들, 이런 것들이 감독 입장에선 많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괜히 호날두가 얼마 전에 아모림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런 걸 앞으로 아모림의 경기를 지켜보실 맨유 팬분들도 어느 정도는 베이스에 두고 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호날두의 그 말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맡은 후배 아모림 감독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